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 아내에게 발로 걷어 차이며 이혼 요구를 받는 유부남입니다. 그런데 억울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내의 반응이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의 욕을 왕창 먹을 각오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내와는 나이 차가 무려 8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많이들 부러워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이쁘고 어린 아내이기에 너무 좋지만 때로는 무언가 공감할 수 없고 너무 어리고 해맑기만 한철 없는 여동생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아내를 화나게 만드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모님입니다. 장모님은 아내의 생모는 아닙니다. 장인어른께서 아내의 생모이자 첫 번째 부인과는 사별을 하셨습니다. 그 후로 아내와 처남을 홀로 키우셨습니다. 아내와 처남이 장가를 간 이후에 어느 날 만나는 여자가 있다며 재혼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 장인어른의 말씀에 당황을 하였지만 모두들 환영한다며 그분을 소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분이 지금의 장모님이십니다. 처음 뵙는 날의 장모님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장인어른보다 무려 15살이 어린 저보다 고작 3살 많은 누나였습니다. 그리고 복장이 짧은 치마에 쫙 달라붙는 티셔츠를 입었고 짙은 화장 냄새가 진동을 하였습니다. 소개하는 자리보다는 나이트나 클럽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식사와 함께 대화를 오고 갔지만 다들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아내도 처남도 이거는 아니라면서 절대 반대를 하였고 그분은 그분의 겉모습과 달리는 속은 여리고 착하다며 이해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평생을 너희의 인생을 위해서 살았는데 남은 장인어른의 인생도 지켜달라고 하셨습니다. 한동안 불화가 있었지만 결국 장인어른 뜻대로 재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어린 새엄마 새장모님에 대한 호칭도 부자연스럽고 어색했지만 그래도 장인어른이 행복해 하셨기에 모두들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행복할 것만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2년쯤 지나서 장인어른은 암에 걸리셨고 몇 번의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하였지만 약 1년의 투병 생활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내는 젊은 장모님이 장인어른의 나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여행도 다니고 밤늦게 데이트도 다니고 술도 같이 많이 마시면서 일찍 돌아가시게 된 거라며 원망하였습니다. 제가 봐도 장인어른께서 2년 사이에 많이 수척해지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아내는 더욱 장모님을 원망하였고 장인어른이 계실 때에도 가족들과 장모님 사이에는 분명 안 보이는 벽이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가족들의 원망과 화살은 장모님께 쏠렸습니다. 장인어른은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예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낮의 시간에 나서 병원에 들렸습니다. 병원비를 결제하고 병실에 올라갔습니다. 장인어른 혼자 계셨고 조용히 할 말이 있다며 바람 쐬러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아싸이였던 저는 그전에도 장인어른과 소주 한 잔씩 하면서 말동무를 해드리곤 하였습니다. 많이 답답하고 힘드시죠? 하면서 장인어른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참을 고민하시면서 혹시라도 자기가 죽게 된다면 아주 가끔이라도 장모 찾아뵙고 안부라도 물어주면 안 되냐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며 장모도 많이 외로운 사람이라며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빨리 쾌차하셔서 집으로 가시면 장모님께도 더 잘해주고 처갓집에 더 자주 찾아뵙겠다고 하였습니다. 자네만 믿는다며 저한테 여러 번 부탁하셨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쯤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에 그냥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퇴근하고 과일 및 고기 등 이것저것 사서 처갓집에 들렸습니다. 아내 보고 같이 가자고 하면 불같이 화를 내며 안 갈 것이 뻔하기에 퇴근길에 혼자 갔습니다. 장모님께서 말을 안 한지 사람을 안 만난지 며칠이나 지났는지 모르겠다며 반갑다고 하셨습니다. 장모님도 많이 수척해지시고 예전과 달리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습니다. 장모님의 이런저런 넋두리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다고 인사를 드린 후 나왔습니다. 고맙다고 자주자주 놀려오라고 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 3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에만 계시지 말고 친구도 만나시고 나들이도 다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 곳도 만날 사람도 없다며
그냥 집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외출하고 싶으신데 가실 곳이 없으시면 점심때 회사 근처로 오셔서 전화 달라고 하였습니다. 언제든지 나가서 맛있는 점심 싸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로 가끔 오셔서 점심도 같이 먹고 카페도 가서 대화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한테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 부탁부터 있었던 사실을 전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장인어른의 부탁을 무시하지 않고 들어준 것은 고맙지만 앞으로 장모님과 개인적인 연락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장모님께 전화해서 더 이상 자기의 새엄마도 저의 장모도 아니니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처남에게도 알렸습니다. 처남도 아내에게 그 정도까지는 할 필요 있냐며 심한 거 아니냐고 하였지만 아내는 확고했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 지났을 때 장모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제가 연락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안 와서 서운했다며 시간 될 때 처가 집에 놀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이것저것 고장나고 교체해야 될 것은 많은데 할 줄도 모른다며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한번 찾아뵙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내에게는 주말에 회사 상무님들이랑 골프 약속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처가 집으로 갔습니다. 장모님께는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수도 전부 벽지 보수 문고리 등등 수리 및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 집도 아내가 어릴 때부터 살던 집이다 보니 이래저래 오래돼서 고장난 것들이 많았습니다. 점심때가 훌쩍 지나서야 모든 것이 끝났고 늦은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고생 많았다며 맛있는 음식과 막걸리를 주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주시는 대로 마시다 보니 조금 취하게 되었고 소파에 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자다가 깨어보니 시간은 많이 늦었고 아내에게 술자리가 길어졌고 상무님 집으로 다 같이 2차로 가게 되었다며 내일 들어갈 것 같다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무언가 소리가 들렸고 장모님 혼자서 술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도 옆에 앉아 한두 잔 거들면서 장모님 말씀을 들었고 결국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고가 터지고야 말았죠.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인지 벌어지면 안 될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였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지만 주마등처럼 모든 기억이 되살아나서 환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고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랬던 제 표정을 읽었다는 듯 아내는 무슨 일 있냐고 계속 물었고 아무 일도 없다며 대충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장모님은 그냥 즐기면 되는 거라고 하시면서 더 노골적으로 만남을 요구하셨습니다. 계속 거절을 하였지만 회사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몇 번이고 다음에 찾아뵙겠다며 택시를 태워서 보내드렸지만 또 오셨습니다. 결국 장모님의 성화에 모시겨 가끔씩 장모님 댁을 가게 되었고 그렇게 몰래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듯 아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되었던 거죠. 아내는 제가 처가 집에 있을 때 벌컥 들어왔고 장모와 머리채를 잡고 싸웠습니다. 제가 힘겹게 그 둘을 떼어놓고 아내를 차에 태워서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오는 길에 장모와 아내는 전화로 싸웠고 그 와중에 장모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일부러 꼬신 거라며 약 올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내 보고 남편 관리나 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오자마자 아내는 제게 온갖 욕을 하면서 이혼하자며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서 회사 근처 고시원에서 생활한 지 2주 되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에서 멈추지 못한 점과 계속되는 만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점, 아내의 신뢰와 믿음 저버린 점 등 제 잘못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의 그런 악의적인 의도로 벌어진 일들이라는 것이 억울하기도 합니다. 아내는 무조건 이혼할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